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근데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숙제 할래? 뭐 해라 이런 얘기하면 걔네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우, 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막 이럴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 스트레스란 용어를 참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스트레스란 용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쵸? 그것 좀 공부해 올 걸 못했네요. 갑자기 스트레스보다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 텐데, 그쵸? 어쨌든 우리가 그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신 유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백연희님이 먼저 들어오셨는데 전 그 다음에 들어왔고 저는 그 올려놓으신 거 대충 보긴 했는데 저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학교 다니면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근데 스트레스는 원래 그 공학에서 그냥 재료에서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력.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힘이 오면 내부에서는 그거 감당하느라고 당연히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 이게 없어야 될 게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생명체든 모든 물질은 그냥 힘이면 바깥에서 오면 내부 응력이 있어야 받쳐주는 거고 우리도 이 대기압을 이기고 있는 거는 몸 안에서 그만한 압력으로 감당을 하니까 우리 형체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똑같이 우리가 정신이 있으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치 스트레스가 없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이고 옛날 말 이야기 하셨는데 2000년대 전 한 1990년대 전 그때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신경 쓰인다 정도? 그거 좀 신경 쓰여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경이 과하게 쓰이면 그거는 좀 다른 용어들이 다 있잖아요. 뭐 화병이든 뭐든 심각한 건 있었는데 한 90년대 후반부 그다음에 2000년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마치 안 받아야 할 걸 받고 있는 것 같은 표현 그거를 병적인 거 막 요렇게 좀 이 과장된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쓰면서 막 관련된 책도 나오고 뭐 전문가의 상담 뭐 병약 뭐 온갖 거 뭐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거를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돈벌이가 되게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트레스는 당연히 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볼 때는 저도 있죠. 있기는 있긴 있는데 근데 이 특별하게 별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이제 과한 것들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갈수록 그거 이제 줄여나가는 거 그것도 적절한 선에서 그리고 또 약간 일어나면 그냥 감당하려고 하는 거. 근데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잠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다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거. 해야 할 일 하고 있으면 그러면 확실히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 근데 이제 해야 할 걸 밀어놓고 그걸 신경 쓰는 건 그건 조금 이제 스스로 이렇게 더 괴로워지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 소장님이 하시는 감사일지 그거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이제 되게 좀 나한테는
없거나 부족한 거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면 감사일지 쓰면서부터는 좋은 게 더 많구나. 훨씬. 그러면 요 정도도 감당 안 하려면 그러면 나는 내 역할이나 이거 하는 데는 그거는 아니겠지. 뭐요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겠지. 이런 식의 그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렇게 그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날마다 한 구절씩 보면서 이제 제 삶이나 제 생각 같은 거를 이렇게 반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옛날 것들을 해석 안 하고 그냥 묻어놓은 그런 과거들이 많잖아요. 그냥 덮고 넘어가자, 신경 쓰지 말자, 생각 안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억지로 묻어놓기만 했던 거를 이렇게 날마다 그 토요일 날 우리 금원 파티 하듯이 요 문구를 보면 문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구와 관련된 내 과거 경험을 빗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번 해소가 해석이 제대로 되고 나면 그럼 그냥 덮어버린 것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혼자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우리 지금 소셜 캠프 프로그램들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그 문제를 살짝이라도 이렇게 꺼내는 거. 최미정님 저기 일지에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툭툭 적당한 선에서 쓰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쓰고 사람들하고 댓글이든 아니면 이렇게 화상회의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나면 확실히 그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라인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는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 이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 이제 그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면 일반 다른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위라는 게 좀 정해지잖아요. 이 사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모양새 없는 이야기들을 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교회 구역 모임에서는 아예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늦게 끝나요. 말은 밤 11시에 끝낸다 그러는데 12시 넘어서 끝난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다음날 되면 되게 후련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다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단지 나를 향한 화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해주고 자기 경험들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낮춰주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읽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그 독서 토론처럼 그렇게 해서 책을 이거저거 필요해가지고 이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제 삶의 방식이나 제 생각에서는 분명히 스트레스였는데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에 갇혀서 쳐다보니까 이런 거였지 이런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이제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그 다음에 교회 구역 모임 그리고 그 날마다 하고 있는 묵상일지 그 다음에 장 소장님 따라 하고 있는 감사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그 좋은 해결책이 되는 거 예,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도 유 대표님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간들, 경험들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쏙 빼셨네. 저요? 네. 많았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많았죠.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는 암만 해도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이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질 때, 그리고 신용불량자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수술 같은 거 앞두고 있거나, 요런 거, 해가지고,
저 사실 그 지나간 일지들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음, 다 있으니까 저기 한데 다른 분들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아갖고 때울 수 없으시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백연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트레스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 그냥 그걸 꼭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 이게 신경 쓸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냥 빨리 그거를 그냥 내려놔요. 그거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느꼈는데 요즘에 이제 특강으로 학교를 가가지고 예술치료 기반으로 그 그러니까는 가족 상담 지금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생각이 다 각기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그걸 엄청나게 이제 자기 마음을 풀어놓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저것도 스트레스로 들어가나 그분 예? 저는 이제 그걸 스트레스로 못 느끼니까 아 저런 것도 스트레스구나. 아무 일이 아닌데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한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그냥 막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뭐 죽고 싶었다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40대서부터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40대, 30대에서부터 이제 70대까지 지금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볼 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고 뭐고 그냥 참고 산다. 그런 건데 이 젊은 층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왜 살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또 다르구나. 그리고 많은 걸 지금 느끼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뭐 딱히 뭐 스트레스라고 언니들도 무슨 말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형부가 이러고 이렇게 이랬는데 우리 큰언니도 지금 오늘만 해도 전화가 지금 10번째 지금 또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형부께서 요새 좀 뭐가 언짢으신 일이 있으신지 약주를 잡수고 좀 늦게 오신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대요, 언니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 언니는 스트레스라고 보는구나. 그리고 형부 제가 전화했어요. 형부 오늘 좀 막걸리 한잔 하십시다. 저 지금 강남에서 수업 끝나고 가는 길인데 형부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끝나고서 가는 길인데 나 어디 가서 신당역에 가서 나가 좀 들려서 뭐 먹고 갈 때가 있대요. 스트레스 좀 풀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좀 같이 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에이 처제 술도 못 먹으면서 뭐 막걸리 타령을 하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부부끼리 좀 안 좋으면 제가 거길 나서야 돼요. 끼어야 되고. 그래서 형부 그러지 말고 오래간만에 한번 만납시다. 저도 바빠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만나요. 그랬더니 형부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창동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창동에서 전화 마지막으로 한번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해본다 그러고 형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는 나 지금 6호선 타고 가는 길인데 나 신당에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형부가 전화를 안 받아서 강남에서 여기까지 이미 와버렸는데 22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달려갈게요. 그러고서는 갔어요. 가가지고 형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형부의 그 애로 스트레스에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형부한테 언니한테 말하지 말래요. 저 만났다고. 형부 만났다고. 그래서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지금 이제 좀 잘 이렇게 비밀로 해결이 좀 하는 걸 잘 될 이렇게 것 같아요. 방송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잘 지금 해주고, 언니랑 이제 화해 해결 잘 해주고 형부 집에 들어오셨냐니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없고 남의 스트레스를 많이 주로 받는 편이에요. 받고 해결해주는 해결사.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결사라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부족해도 제 나름대로의 저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들어오셨죠? 장 소장님이 들어오셨나요? 유지 선생님이 들어오셨나? 장 소장님? 유지 선생. 아, 유지 선생님 먼저 들어오셨대요. 제가 먼저 들어왔나요? 네, 아. 그렇대요. 네. 아, 스트레스는, 매일매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게으름을 떨어서 그것이 이제 다음날로 이관된 게 됐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업무적인 걸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창 일할 나이니까 저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잘 진행되면 다음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숙제를 잘 못했을 때 혹은 다음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안 오고 막 정말 그 병을 얻을 만큼. 근데 이 성냄과 그런 분노, 노함을 우리는 그냥 옛날에 감정 그 자체로 그냥 표현했는데 이 스트레스 용어라는 게 의학적 용어인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약간 화학적인 매일매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스트레스 용어라는 게 나온 의학적 용어인지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적당한 스트레스는 또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길게 가져가진 않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일할 때는 항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근데 이제는 잘 처리하시면은 또 이렇게 성장의 발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스트레스로 발전하시길 바랄게요. 네, 장 소장님. 네. 스트레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생긴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의학적인 용어일 텐데 이제 뭐 일반 이제 용어로 돼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완전 우리나라 이제 뭐 외래어식으로 돼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스트레스 하면은 열 받는 일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 열 받는 일 그게 스트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스트레스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연상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스트레스 그러면 왠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스트레스 그러면 약하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좀 강하다라고 하는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롱 우리가 스트롱 그러면 이제 강하다는 거 있잖아요. 스트롱 그다음에 우리가 스테인레스가 좀 강하잖아요. 합금인가요? 스테인레스가 오래 쓰고 단단하고 뭐 이런 게 스테인레스 아니에요? 않는 스테인레스 녹슬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인레스가 녹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이게 종류에 따라서는 강하고 길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하니까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볼 그러잖아요. 그 스트라이크도 뭐냐면 정확한 그 가운데 타켓을 맞추는 게 스트라이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하고 스트라이크하고 또 같은 어감이 좀 들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의미보다도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7대3 정도. 네. 전면적으로 저는 스트레스가 나쁘다고는 안 보거든요. 네. 우리가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사람이 긴장을 하고 거기서 뭔가는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뭐 하여튼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이제 확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적정한 시기에 어떤 그 스트레스, 외부적인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는 변화의 출발점에 쓴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최미정 선생님이 그 토론방에 올린 내용, 생리적인 스트레스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리적인 스트레스는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하여튼 뭐 끊임없는 수술을 받았다, 이런 거. 메스를 평생 한 번도 안 돼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의할 때 혹시 그저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맞닥뜨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손들을 대부분 드는데 전혀 그런 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번 자기 몸에 메스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이가 50, 60이 들어도 메스를 몸에다 한 번도 되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참 축복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화상에다가 부러진 건 없었어요. 화상당한 거, 그다음에 뭐 맹장 수술, 편도선 수술, 뭐 안과 수술, 뭐 이런 넘어져서 깨지고 뭐 이런 게 좀 있죠.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죽을 뻔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도가 높은, 이게 뭐 10점 만점이라 그러면은 거의 뭐 9점에서 10점 정도 척도의 강한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그런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양가님 별세죠. 양가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그게 골이 깊었고, 좀 이건 또 뭐 세월이 지날수록 또 깊어지잖아요. 이게 잊혀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인데,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어떤 또 뭐 수술이라든지, 남자의 경우는 이제 군 입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밥맛이 없고 매사에 그 의욕을 잃어버리고 뭐 탈출할 어떤 거를 뭐 찾아본다든지, 군 입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강도가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입시 때죠. 입시, 중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그다음에 또 취직할 때 입사 시험, 이런 것들이 어떤 경쟁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받았던 것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년을 하고서 이제 퇴직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퇴직 후의 어떤 증후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직장 상사와의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인사고과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 이제 인사고과를 하는데, 인사고과 결과를 받아보고 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인사 발령, 자기가 원하지 않은 보직을 받았을 때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소 방안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네? 해소 방안. 네네네네. 그것도 말씀드려요. 네네네. 해소 방안은 제가 이제 그 키워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단념. 단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념. 빠를수록 좋죠.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긍정의 힘. 그다음에 공유. 스트레스 받으면 전 잠깐만 이렇게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오픈하죠. 그다음에 하심, 평정심, 그다음에 좋은 생각.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용서와 화해가 실제로는 해소 방안에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용서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서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게 현실이고, 나이가 들어도 참 그게 용서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서와 화해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구나.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이렇게 한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화해라는 게 진짜 어떤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위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용서를 통해서 화해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놔버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최근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해소 방안이 아닌가. 생활의 어떤 지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또 다른 분들의 어떤 좋은 사례도 많이 또 듣곤 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생의 스트레스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네. 네. 박은서 선생님. 스트레스 지고 메고 다니는 사람. 선생님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을 가끔씩 보면은 스트레스에 참 취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는 많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 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취약한 점을 딱 건드렸을 때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서 그 책임이 안 됐을 때 가령에 젊었을 때 저러 봤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는 매체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런 인간 매개체로 인해서 물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마음 근력,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갖췄다고 이제 조금은 도움을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움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제 하는 일을 가서 영상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어느 때는 마음이 편해야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걸려 있으면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유지 선생님 말씀하셨든지 오늘 일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일이 내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는 잠깐이에요. 왜? 내일 1시간 할거 2시간 하면 되지. 이거는 제 스스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제 3자로 온다든지 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업무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제가 혼자 풀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엮이고 엮여서 이런 게 조금 버겁지 혼자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이 어느 때는 안 날 정도로 그 다음에 2시간 하면 되지 좀 미뤄주면 되지 이거는 이제 제가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서 좀 취약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비하면 조금 약하지 않나 이제 생각은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쩌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게 또 있더라고. 잘하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냥 아니면 많은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일까지 생각하다 보니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못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미뤄지는 일도 있는데 조금 스트레스는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해소는 시간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 것도 10이었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5로 오고 3으로 오고 똑같은 내용인데 2로 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쩌면 그게 딱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좀 활용을 많이 한다.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받고 있더라.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본인이 촬영하면서 해소를 하신다는 건가요? 보는 거죠. 이제 아. 내가 이제 내 상황이 빗댄 거에 대해서 있을 때 보는 거고, 이렇게, 그러는, 조금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찾는 거죠. 사람한테 찾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도 또 와전되고 바뀌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찾는 게 어쩜 더 낫다 이런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통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또 자기만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푸는 방법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게 계속 그 머릿속에 맴 돌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밤에 전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이제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제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만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도 있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가끔은 제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말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해 못 하시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에 회사에 다녔을 때도 그 관계 속의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간호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차이에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직장 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 그들을 쫓아가지 않을까 이래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른 간호사들한테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시기 질투하게 생겼나요? 무슨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뭘 지시를 하면 다른 간호사들은 no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yes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좀 더 저를 성장시키고 싶었고 저도 똑같죠. 똑같은데도 그냥 하겠다고 그냥 긍정적인 표시를 하면은 다른 간호사들이 저한테 왜 너만 한다고 했어? 다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갈등도 많았고 저는 선의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미움의 대상이고 제가 너무 예뻤나 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제가 잘하려고 했던 욕심들이 어쩌면 저에게 그게 이제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의 스트레스로 저한테는 작용을 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서 좀 체중이 빠진다든가 그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더라고요. 식욕이 없고 우울하고 기분이 의욕이 상실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이렇게 해결이 된 듯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떤 다시 식욕이 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식욕을 잃었어.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스트레스를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노트에 적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불편한가 마음이.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다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보다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내려놓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제가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말을 하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싫은 이야기를 듣고, 예, 근데 저는 항상 이 소통을 하면서, 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유 대표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거든요. 유 대표님들이 나열해 주셨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짜 스트레스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유 대표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좋은 스트레스. 사실 저는 이제 건강교실을 제가 화요일마다 열지만, 화요일날 한 5시쯤 되면은 제가 살짝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오늘 뭘 준비를 했나? 뭘 했나 오늘? 막 이러면서 저 자신을 점검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건강교실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한 5시부터는 살짝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 근데 8시가 되면 그냥 진행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런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교실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한테 좋은 스트레스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유 대표님 그동안 진짜 아까 이렇게 몇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도 진짜 유 대표님이 살아오신 삶은 나보다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단련되지 않았을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지 않아요? 요즘은 유 대표님?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말고, 네. 크기 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진짜로 이제 큰 거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직면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덮어놓고, 마치 내 인생에서 그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생각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되게 조짐이 있잖아요. 나는 머릿속에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생각에 휘말려 들기 시작해. 이게 조짐이 생기잖아요. 이제 반복하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애초에 얼른 덮고 막 딴 거 생각하고 다른 걸 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는 거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건이 어떻게 이제 일어난 거지? 그리고,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FTA 있잖아요. 네. 폴트 테리 어널리시스. 그것처럼, 실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요건이 일어나려면,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걸 나열한 다음에, 항상 그려놓은 다음에 꼭 하는 거는, 제가 관여된 부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루틴에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값이 아까워서 책을 한동안 안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서 요건이 일어났겠다.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 밀리의 서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꼭 풀어가자. 이렇게 아예 그냥 파고 들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딱 방침을 바꾸거나 아니면 날마다 하거나 매주 하는 그런 루틴에다가 아예 반영을 해갖고 습관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제 비슷한 일이 터져도 나는 준비가 됐지. 이럴 때는 요런 것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지는 일어나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벽에 써붙여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이 건은 이제 풀릴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딱딱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직면하고 내 자신을 미리 바꿔놓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지간한 거에 대한 대비책은 또는 해석은 많이 돼 있다. 살면서 만날 만한 거. 근데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걸 겪어놓으니까 뭐 그래도 세상에 있는 거 다 겪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들 때문에 그 방책을 세워 놓은 것들이 그게 이제 또 다른 일이 오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근력이 생겼다 그러나? 예,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런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보다. 그래서 저는, 직면하고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사실 막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든가 그러진 못해요, 저는. 날마다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진 못해요. 그러진 않는데, 그 대신, 뭔 있냐면, 그게 이제 거울의 파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옛날엔 타로 카드도 굉장히 흥미 있어 했고, 그 다음에 주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경,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리고 이제 성경도 날마다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뭘로 보고 있냐면, 저는 거울의 파편?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춰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검증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얼굴에 내 내면에 한 부분씩이라도 자꾸 보고 이걸 비춰봐서 요 모습 조금 있구나, 요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나면 나중에는 점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옛날에는 명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명상 위주로 했는데, 명상은 문제가, 그거 자체는 좋아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단 좋다고 생각하는데, 명상을 하면, 그때는 왕창 좋은데,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그 상황만 개선이 되지, 이게 확실하게 이성적인 해결이 딱 돼가지고,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그 방식이 아니니까, 그거 갖고는 계속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하고 더하기,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해보니까,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페이스북에다가 모든 거를 털어놔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사실 그 글을 쓴다는 자체가 저한테 많은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 읽는다고 그럴까? 여기다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면 가벼워져요. 모든 것이. 저는 그래서 그냥 제 진짜 기분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픈하는 네. 걸로 실질적인 해결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 동호회, 그 다음에 싸이월드 클럽 이런 거 운영하면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초기에는 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픈 안 하면 상대 안 하기. 이런 식으로 아예 원칙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르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약간 이르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있고 그러면 들이대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기분 좋을 줄 아는데 엄청 기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숙소가 완전히 사람들 아지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만만한 게 제 집인 거예요. 제 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좀 먹거리나 이거 술이라도 들고 쫓아오면 그냥 되는 곳처럼 사실은 공항 앞에 아지트 있다가 거기서도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사당으로 제가 도망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누가 이렇게 식사하자 아니면 한잔하자 이러면 그걸 갖고 그냥 번개를 치는 거예요. 온라인에다가 누구님이 번개 치신다고 하는데 함께 우리 모여서 같이 놀아요. 그러고 그냥 확 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자동으로 싹 걸러지는 거예요. 이거에 유영진한테 전화하거나 유영진한테 메시지 보내면 그럼 바로 이 인간은 터버리는구나. 이걸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싹 정리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저 개인적인 연락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제 인간관계 요 규모로 보면 그게 맞는데, 실제는 아마 가까이 지내시니까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화도 미리 제 거에 댓글을 달거나 공개해 놓은 게 아니면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받아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든지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문자가 왔다. 그러면 팸이든 카톡이든 오면 그냥 그대로 가서 그분 담벼락에다 그냥 댓글로 바로 답변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딱 배놓으니까 진짜 그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10을 받을 스트레스를 1이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덕을 오픈하는 덕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약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른쪽 무릎이 약했다고. 근데 스트레칭 하듯이 처음에 그냥 억지로라도 영미님이 저쪽 내려주니까, 체육관 옆에다 내려주니까 가서 처음엔 신용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걸어서 돌아오고 막 이러고, 지금도 해도 심각하게 안 해요. 그냥 완전 장난처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릎이 아픈 게 줄어들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럴 때 전에는 천천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딱 맘 먹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진짜 느리고 약하고 그래요. 방향을 정해도.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지켜나가면 나중에 그게 근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릴 걸 각오를 해야죠. 그냥 나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어떻게 유지 선생님은 요즘 부모님 케어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부모님 댁이에요. 와, 근데 뭐 하는 일 없어요. 없이 그냥 매일매일 얼굴 본다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네. 맨날 자택에서 싸우죠. 뭔가 가까운가요? 그래도? 네, 근거리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그래도 따로 계시면 직접 찾아뵙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 요양 그 보호사 이 태그를 찍으러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매일 오게 되더라고요. 오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편안해는 하시지만 잔소리를 막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지시형의 그 말투와 부모님의 그 동의 없이 이제 아무래도 막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 아니 그럼 유지 선생님이 요양보호사로 가시는 거예요? 예, 가족 그 왜 간호? 그렇죠. 가족 간호. 좋아하시네. 아니 세 어떻게 시간? 3시간? 한 시간. 1시간 만에요? 자녀는 1시간, 부부는 3시간? 그렇게 하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하게 됐어요. 좋은 거네. 나중에는 3시간도 노려보고. 다른,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괜찮은 거예요. 노려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찾게 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심리적인 안정도 무시 못 하잖아요. 환자의 심리 상태,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하니까. 간병을 해보니까 그 코드가 맞는 사람을 모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병인 서비스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사람을 받는 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케어한다라는 게 몸도 케어지만 마음 케어가 더 근간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돌아보는 거, 나를 남에게 이렇게 거울처럼 투영시켜서 나를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을 통해서 나의 간접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리셋하거나 세팅하거나 이런 단계를 저희들은 책을 통해서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기도. 진짜로 그런 거,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간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딱 저희 부모님처럼 늙어 갈 거 아니에요. 되게 유사하게 가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니까 할머니랑 똑같이 늙어 가시는 걸 보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늙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미래를 보는 듯 하면서 이제 거기에 좀 보기 싫은 거를 이제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 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마음속으로 지금 제 아이들이 고3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되는데요. 저한테 엄청 잔소리도 하고요. 저를 엄청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 애들이. 운동 안 한다, 뭐 뚱뚱하다, 뭐 불 안 끄고 잔다, TV 켜놓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제 많이 혼이 나고 지적받고 야단 맞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금방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스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참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 소장님? 네, 옳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스트레스란 용어가 너무나 그 어린 아이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들이 염려하고 바르게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 네, 그래서 참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조심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유 대표님? 삶으로 보여준 것만 전달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말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걸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확실하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쟤들 나이에 어땠지? 요 생각해보는 거, 그게 저는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서연이나 영상이나 뭐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한마디 막 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딱 생각해보면, 제 나이에 나는 어땠지 싶은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처럼 사고 안 치고 사는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말에 어떻게 반응하건 간에, 어쨌건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나보다 낫다. 그걸 깨닫는 거. 과거에는 내가 완전하다. 내가 마치 무슨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들이대는 거, 혈기에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부터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쟤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마이너스 되고 사고 쳤던 게 많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확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뭐 말하는 것보다도 그 부모가 보여주는 것들이 교육이고, 네, 그렇죠. 네. 뭐 마지막으로 또 뭐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받는 것보다 상대가 훨씬 크겠다는 거, 상대가 이런 게 훨씬 많겠고 이런 게 딱 느껴지면은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 생각 자체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린가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일하고 엮여가면서 이거 맞는 건데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상대 입장 생각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자기 반성 이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게 뭐 나빴던 감정이 어떻게 이 순간에 사라져서 이렇게 간사하구나 제가 이제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이럴 것 같으면 진작 생각하지. 왜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고? 이런 생각을. 근데 이게 이제 전에는 그렇게 좀 오랜 기간이었다. 근데 지금은 내 성찰이라고 그럴까? 이게 바로바로 봐지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게 좀 봐져서 이제 제가 편한 거예요. 그거는. 아, 취약한 사람 중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고 간다. 이제 제 방법이기는 해요. 제가 살기 위해서 하겠죠. 그렇게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저기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든 아무리 강한 스트레스라도 좀 옅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가벼워지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